이쪽을 넘기면서 아래 제곱분의 1이 나오죠? 그게 어디 있어요? 맞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미분 때린 거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알겠죠? 이게 이제 수학의 아름다움이지. 이런 생각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안 그런 것 같은 분위기니까 제가 대신 일상생활 어떻게 쓰는지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자, 이런 거 봅시다. 요즘에 화두는 출산율인데, 출산율. 맞죠? 뭐 출산율이 뭐 역대 최저, 응? 전 세계 최저를 나날이 갱신한다. 뭐 이러고 앉아 있죠, 그죠? 우리나라 뭐 출산율이 최근 집계된 것 중에 0.8, 0.8, 0.7 이러니까 사람들이 1이 만점인 줄 아는데 만점 몇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이 얼마야? 2.1이거든요. 2.1. 2.1인데 0.8, 0.7 이러면 뭐야? 3분의 1 토막이 난다는 거죠, 인구가. 그렇죠? 자,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저 때만 하더라도 출산율이 문제가 아니고 남녀 성비에 관련된 문제가 되게 심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뭐 남자애들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장가 못 간대. 뭐 이런 얘기들. 알겠지? 이대로 가면 남자들이 너무 많대. 이렇게. 근데 여러분 남녀 성비가 어떻게 다를 수가 있지? 출생아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야 달라진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그럴 때 모범 답안은 뭐였게? 남아 선호 사상. 오케이? 남아를 선호한 사상 때문에 부모들이 자꾸 아들만 낳으려고 해가지고 딸이 덜 낳고 아들이 많이 낳게 되었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혀 수학적이지가 않죠? 여러분 생각해서 동전 던질 때 진짜 앞면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앞면 나옵니까? 아니죠. 남아 선호 사상은 뭐야? 말 그대로 남아를 선호한다는 건데 사실 거기까지는 범법의 요소가 없어. 아니 부모가 남아를 선호하겠다는데 여아를 선호할 수도 있고 남아를 선호할 수도 있는데 남아를 선호하는 건 뭐 어쩌라고. 그치?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뭐 예를 들면 부모가 예를 들면 이렇다 칩시다. 미친 듯이 남아 선호해 진짜. 막 기도해. 그럼 남아 태어나? 그건 오류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 쌤 그거 말고 이럴 수 있잖아요. 아들이 낳으면 그만 낳고요. 딸이 낳으면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낳다 보면 언젠간 아들이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그 나라에는 아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꼭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닌데. 자 봐봐. 동전을 던질 때 앞면 나올 때까지 던져야지 하고 던지면 어떻게 돼? 앞면이 더 많이 나옵니까? 결국에는? 앞면 나왔으니까 그만 던지고 뒷면 하다가 앞면 딱 던지면 나온 순간 그만 던지고 이런 식으로 앞면이 진정으로 바라서 앞면 나올 때까지 던져야지 드립을 치면 앞면이 더 많이 나오냐고. 동전인데. 아니잖아. 그래서 남아선호 사상이 그때 문제였던 거는 인위적인 조작 없이는 절대로 남아 성비가 바뀔 수가 없어서 그래요. 바램 혹은 낳기 전략, 뭐 대를 잇기 위해서 또 낳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로는 남아 선호 사상이랑 남녀 성비가 절대 안 바뀌어요. 남녀 성비가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단별을 먼저 해서 태아를 아들인지 딸인지 봐서 나 아들 낳고 싶은데 딸이다. 그럼 이렇게 안 낳아 이러면서 중절 이런 걸 해버리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고 이제 아들이면 낳고 이 짓을 하지 않고서는 성비가 안 바뀌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남녀 성비 남아 선호상이 문제였었던 겁니다. 알겠죠? 아직도 그럴 걸. 그래서 그 병원에서 그거 안 알려줘요. 그 아들인지 딸인지 안 알려줘요. 예를 들면 뭐 부모가 물어볼 거 아닙니까? 뭐 엄마가 옆에 이래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왜냐면 이제 애기가 태어나면 이제 막 옷도 사놔야 되고 맞잖아. 방도 좀 꾸며주고 싶고 이런데 아직도 아들인지 딸인지 몰라. 야 그리고 배만 좀 부풀어 오르면 다들 물어보죠. 아들이래 딸이래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의사님이 절대 대답 안 해줍니다. 대답해주면 그 의료법사 그거 처벌될걸? 대답 안 해줘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돌려 말하죠. 뭐 아이고 아빠를 닮았네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빠 닮은 딸일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비상식적인 대답은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빠 닮았네요 하면 아들인 거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하늘색으로 준비하세요 이렇게 해주는 건데 독한 의사 선생님은 무슨 색으로 내복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노란색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흰색도 괜찮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끝까지 원칙적으로 지키는 그런 의사 선생님도 계신데 사실 상황 봐서 해야지. 그러니까 봐봐. 만약에 야, 막, 엄마가 막 배 이만해가지고 지금 8개월이야. 곧 나을 거야. 자, 그럼 거기서 근데 뭐? 딸이라고요? 나 그 8개월이지만 지금 중전했어. 이런 집이 어딨어. 그러면 이제 대충 상황 봐서 그게 문제 없으면 이제 융통성 있게 좀 알려줘 이러면 되는데 이게 또 법이니까 또 이제 법을 지키시는 분들 뭘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굴러가는 거거든요. 근데 봐봐. 요 얘기를 잠깐 해봅시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아들을 낳고 싶어서 아들이 나오면 그만 낳고 딸이 낳았으면 또 낳고 이런 전략을 전국의 모든 집이 그 전략을 취한다고 칩시다. 그럼 그 나라에는 아들이 많다고 딸이 많다고? 똑같다고. 그 전략으로는 바뀌지 않는다고. 똑같다고.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해도 독립이니까 똑같다고 설명을 해도 이런 애들이 이해 안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계산 좀 해달라고. 계산 좀 해달라고. 예를 들면 이런 드립이 가능하거든요. 쌤, 이게 둘 다 논리가 말이 돼요. 쌤, 아들 낳을 때까지 애를 낳으면 모든 집에 아들이 한 명씩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럼 반박을 이렇게 하면 돼. 대신 아들은 집집마다 한 명씩밖에 없지만 어떤 집은 딸이 연락이 많잖아. 알겠지? 왜냐면 아들 낳을 때까지 낳기로 했었으니까. 딸 6 낳고 7번째 아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들 낳을 때까지 반복하는 태클을 타면. 알겠죠? 자,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정량적인 계산이 안 되잖아. 그 계산할 때 쓰는 게 바로 뭐라고? 요 계산 공식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나라가 남아 선호 사상에 미친 듯이 빠져서 그게 종교야, 그 나라에. 알았지? 그래서 무조건 첫 애는 아들이면 이제 아이를 그만 낳아. 근데 첫 애가 딸이야. 그럼 또 낳아. 언제까지나? 아들이 나올 때까지다. 딸이 2,700명이 나오면 그래도 또 낳아. 언제까지? 아들이 나올 때까지. 알겠지? 그런 나라가 있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알겠죠? 그럼 그 나라의 성비를 비교해보자. 그럼 그 나라의 가정에는 아들이 한 명씩은 무조건 있겠지. 왜냐면 무조건 낳으니까. 자, 보세요. 2분의 1의 집에는 몇째인 아들이 있겠어요? 첫째인 아들이 있을 거고요. 4분의 1의 집에는 첫째는 딸이었으나 둘째가 아들로 나온 집이 있겠죠. 그 집도 아들은 한 명입니다. 그렇게 낳고 끝냈어요. 2의 3승분의 1의 8분의 1의 집에는 아들이 딸 나오고 그 다음에 아들이니까 아들이 한 명 있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 집마다 아들의 기대값은 몇 명이야? 한 명씩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이게 누구의 기대값이라고? 아들의 기대값입니다. 이렇게요. 딸의 기대값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딸의 기대값. 자, 딸은요 2분의 1의 집에 어떻게 된다고? 첫애가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집엔 딸이 있어 없어? 없어. 아들 낳았으니까 거기서 더 이상 대를 안 이은 거야. 알겠지? 자, 그런데 4분의 1의 집은 어떻게 돼요? 딸이 하나가 있겠죠. 왜냐면 딸 낳고 아들 낳았을 테니까. 근데 이제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8분의 1의 집은 어떻게 된다고? 8분의 1의 집에는 딸이 둘이 생기기 시작하죠. 여태까지는 아들은 다 한 명씩이었는데 둘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늘어요. 16분의 1의 집에는 딸이 셋이 있기 시작하고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럼 이게 무슨 수열이야, 얘들아? 이게 무슨 수열이야, 이게? 등비급수죠, 등비급수. 등비급수랑 뭘 때리는 겁니까, 지금 보니까? 등차 수열로 하나씩 커지는 거죠. 이렇게 수열이 커지는 거죠.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이거예요, 이거. 이게 이겁니다. 이거예요. 알겠죠? 이거 뭐예요? 1, 2, 3 하는데 여기는 2분의 2의 제곱분의 1이잖아. 그럼 2분의 1을 밖으로 빼내. 그럼 1 곱하기 2분의 1, 1 곱하기 2의 제곱분의 1, 3 곱하기 2, 3승분의 1이 만들어지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것도 역시 뭐가 나와요? 1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 뭐라고? 어떤 알고리즘을 써도 어떤 남아선호 사상에 똘똘 뭉친 나라여도 남녀 성비는 절대 안 바뀐다. 바뀐 건 무조건 뭐 때문이다? 태아 성관별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엄밀히 말하면 태아 성관별 때문은 아니고 태아 성관별로 인한 선택적 낙태 때문에 성비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회에 화두였던 적이 있는데 요즘에 싹 사라졌죠. 일단 뭐 남아선호 사상 자체가 별로 없고요. 그리고 남아선호 사상이고 뭐가 아니고 아선호 사상이 아예 없죠. 그러니까 여하든 남하든 아를 선호하잖아요. 아예 안 나와버립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싹 사라진 얘기인데 그 안에 담겨있는 수학적 진실이 이렇게 있다. 이해갑니까?